네, 길게선의 파워블로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 지점 길게선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사이 온통 이탈리아 얘기 나왔고요. 저희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좀 또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베를루스코니 총리 사퇴, 또 긴축안 통과가 됐고 여기 새 총리까지 지명이 된 상태입니다. 분위기가 많이 호전이 됐는데 국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 줄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지난주 옵션 만기일 때 이제 저희 나라 증시가 94포인트나 빠지면서 상당히 좀 충격적인 하락을 하루 만에 하긴 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금요일부터 다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와중에 글로벌 증시도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적어도 대변수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지표들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이번 주에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실물 경제하고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하고 비교해 봤을 때 주식시장과의 괴리감이 상당히 있다는 것은 좀 인정을 하고 이번 주 증시를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일단 긍정적인 흐름은 예상해 볼 수 있겠지만 여전히 긴장감은 늦추지 말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파워블로그 주제 궁금하네요. 네, 오늘 파워블로그 주제는 유로존 ECB의 대차 대조표 분석을 통해서 유로존 위기 상황을 점검해 보자는 측면에서요. 내용을 유로존 대차 대조표라고 판단을 해보겠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유로존에 최근에 이제 총리들의 사태가 계속 잇따라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위기를 만든 장본인들이 위기 수습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대감이 새로운 어떤 총리 그리고 새로운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이제 발생되고 있는 와중에 총리들의 사태가 잇따르고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 총리들이 사퇴한다 그래가지고 이미 발생할 손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실제적인 수치를 가지고 유럽 중앙은행의 실제적인 지금 재무 상태가 어떤가를 한번 판단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블로그에 제목은 오마이 갓파더에서 갓파더가 대부인데 대부라는 의미가 이제 빚이라는 이제 넌센스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제 표현한 건데요. 네. 한번 내용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지금 관련 자료는 지금 이후에 ECB의 결합 대차 대표상의 부채 항목을 나타내는 항목인데요. 부채 항목 중에서 보시면은 2009년에서 10년 넘어가면서부터서 계속적으로 부채 총계가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밑에 하단이 이제 변동 금액을 얘기하는 부분인데 2010년 넘어오면서부터 5조 9천억 유로 정도가 지금 부채가 늘어났고요. 특히 2011년도 2분기와 3분기 넘어서부터서는 한 1조 6천억 유로 정도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5,900억 유로 정도네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올해 2, 4분기를 넘어서서 3, 4분기 넘어서는 동안에 무려 1조 6천억 유로가 늘어났다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기업을 생각해 보시면 기업이 설비 투자를 확장하기 위해서 외부 차입을 통해 가지고 기업의 생산 선비를 늘린다 그러면 대차 대조표 항목에서 부채 항목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입한 자금은 시중에 다시 유통이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현금 유동성을 더 넓히게 되는 그 경기 확장의 효과를 가지게 되죠. 그런데 이 대차 대표 상에 보시면은 Currency in Circulation이라는 항목은 실제로 외부의 현금, 은행권 유통 통화가 유통이 되고 있는 현황을 나타내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1조 6천억 유로가 늘어나고 있는 부채 총계 항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금, 은행권 유통 통화는 늘어나는 폭이 굉장히 순증분이 작습니다. 즉 210억 유로 그리고 3, 4분기에는 110억 유로밖에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즉 이 얘기는 유로존에서 부채로 지금 늘려간 부채 총액 증가만큼이 은행권에 유통이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설비 확장을 위한 부채 증가가 아니라 빚을 갚기 위해서 빚을 또 내는 그러한 양상의 부채가 늘어났다 이렇게 판단해 보셔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확정 데이터가 이 대차 대조표상의 그 9번 항목에 나와 있는 남아있는 부채 총계가 지금 최근에 2021년도 3, 4분기에 1조 3천억 유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조 6천억 유로가 부채가 늘어났고 그중에서 실제적으로 그 시중에 유통되는 돈은 한 300억 유로밖에 안 되고요. 실제로 부채, 즉 갚아야 될 돈은 1조 3천억 유로가 더 늘어났다.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유럽 쪽에서 ECB가 각종 그 위험 국가들에 대해서 부채 만기, 국채 만기 상환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돈을 머니 프린팅을 통해서 부채가 늘어났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로존 상황은 절대로
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빚을 갚기 위해서 계속 빚을 내고 있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네. ECB의 대차 대조표가 굉장히 부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사실 이탈리아 얘기를 저희가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10년물 국제 수익률이 7%대로 급등을 했다가 그래도 일단 6%대로 내려왔습니다. 이걸 두고 그래도 이제 좀 저희가 위기감이 진정되고 있다, 개선되고 있는 걸로 봐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시장의 시선도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네, 이탈리아 국채 수익률이 7% 넘어갔다가 6%로 낮아졌기 때문에 일단은 발등의 불은 꺼졌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좀 안심은 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수치 데이터는 뭐 믿을 만한 데이터고요. 그러나 이것을 이제 잘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이탈리아 국채 수익률이 갑작스럽게 안정이 된 것은 시장에서 이탈리아 사태가 확실하게 완화가 됐고, 이탈리아 부채 수준이 확실하게 줄어들었고, 또 시장에서 이탈리아 국채를 사고자 하는 의견들이 많아가지고 수익률이 낮아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탈리아 국채 수익률이 7% 넘어가게 되면서 뱅크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럽 중앙은행에서 긴급 자금을 투입을 해가지고 이탈리아 국채 매도가 나온 것들을 적극적으로 다 받아준 것이죠. 그 얘기는 긴급 자금 투입은 결국 ECB에서 또 머니 프린팅을 통해 가지고 자금을 받아준 것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던 이촉즉발의 상황을 ECB가 무마시켰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뭐 하나 해결된 것이 아닌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고요. 좀 경계심은 계속해서 갖고 유럽 이슈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역시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 지점 길계선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